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좀 문제 몇 개를 좀 해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40번 경찰대학교 문제 편입시험 문제 40번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성폭법, 줄여서 성폭법이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4번인데 4번부터 설명드리고 나머지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4번 가보자고. 자, 4번 봅시다. 성폭법 위반, 장애인 강간 및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끊어보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각 성폭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의 간음 및 장애인 위계 추행 죄를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소 사실의 어떤 큰 틀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또 피고인이 방어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크게 없다고 한다면은 특히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그죠? 예, 요 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저 위에서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요, 자, 성폭법 제3조 1항죄는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범한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만일 그 선우가 뒤바뀌어 먼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이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각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폭법 제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 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어떤 것이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 선우가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성폭법 제3조 1항을 적용하려면은 일단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강간을 한 다음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바로 성폭법 제3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옳은 얘기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보자. 성폭법 제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자,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 나왔냐면,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이런 곳의 일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성폭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는 실제로 거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찌됐든 그 장소, 그죠? 찜질방 저런데 가면은 남자 여자 같이 막 이렇게 누워 잠자는 곳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루처럼. 자, 어쨌든 그러한 장소에 그것을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실제로 들어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신체 접촉이 막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냥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고 그냥 개방된 상태라면 족하다는 얘기죠.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2번도.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보자고. 자, 내려가 보자. 이제 3번 설명하면 되나? 자, 3번에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자, 3번 봅시다. 성폭법 제5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서 미수범과 예비 음모한 사람도 처벌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형의 하한이 7년으로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친족에는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여기 마지막 꼬랑지 부분에 보시면요,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그러니까 꼭 뭐라 그래야 돼요? 가족관계에 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실적으로 내연의 관계의 남자가 왔는데
뭐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여자하고 살면서 그 여자의 그 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의붓 아버지가 그 딸들을 갖다가 간음을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다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제로 뭐 법률상으로 등본을 떼는데 거기에 뭐 가족으로 친족의 등재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성폭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친족 관계로 본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성폭법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유형의 하한이 7년으로 살인죄보다 높다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되게 형량이 세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조금 이런 거는 뭐예요? 좀 문제가 있는 양반이, 정신적으로 어디 좀 문제가 있는 양반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강간 같은 거 저지르고 하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번에 볼게요. 피고인 4명이 사전에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여기까지 끊어보자. 일단 지금 피고인 4명이야.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몇 명? 4명이야. 그래서 사전에 모의를 했대요. 범죄를 공모했죠. 자, 해당 범죄가 뭐냐? 강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간을 4명에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사전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봅시다. 곧바로 암묵적 합의에 따라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그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트럭과 벤치를 흩어져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어쨌다는 거야. 각자 선택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각의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범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합동범. 그래서 성폭력범죄특별법.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강간죄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자, 특수강간죄 되겠죠, 이거? 그래서 특수강간인데, 거기서 말하는 이 합동관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합동범의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죠. 그죠?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을 가장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형법에서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도주 3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범이라고도 하죠. 합동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 합동범이 된다고, 협동관계, 그러니까 합동범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이 피고인 4명이 각각 그냥 아무런 사전 모의 없이 그냥 각각 흩어져서 서로 한 명씩 그냥 뭐 흩어져 갖고 강간을 했다면 일반 강간죄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지금 이 피고인 4명이, 범죄자 4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사전 모의를 거쳐갖고, 야, 우리 뭐 이렇게 해갖고 여자들 데려가갖고 강간하자. 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강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갖고 그 피해자들을 각각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지 않고, 자,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거는 뭐야?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일반 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요거 좀 글씨 좀 크게 할까? 자, 조금만 계셔봐. 여기다가 20으로 하자. 글씨 크기. 자, 그리고 좀 진하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그 합동범이 아니라 일반 공동정범이지. 그러니까 공동정범이 있고 합동범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여러 명에서 떼그지로 몰려가갖고 어쨌든 범죄 저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공동정범도 여러 명에서 하는 거고 합동범도 여러 명에서 하는 거야. 이 두 개의 가장 크나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피고인들이 얼마큼 범죄를 저지르는데 접착성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대부분
양이 내공이 짧으신 분들은 요거 구분해 보라면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동범과 공동정범과 합동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강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 하고 잠깐만요. 예. 이런 경우는 공동정범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정 해갖고 네 명이 야 우리 뭐 저기 뭐야 강간을 서로 하자. 저기 여자들 명이 있는데 강간을 하자 해갖고 4명에서 서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뭐라 그래야 돼요. 너는 경찰이 오는지 보고 있고 너는 뭐라 그러죠? 수면제를 준비하고 너는 뭐를 하고 해서 각자 임무를 분담해 갖고, 그죠? 각자의 어떤 임무를 분담해 갖고 어떤 범행을 갖다가 계획해서 큰 범죄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공동정범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임무도 뭐 찢어 발겨서 어떤 임무를 부여했겠죠. 하지만 요 4명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전부 다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거리가 지금 100m 남짓한 요 거리에 전부 다 같은 거리에 몰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언제든지 소리 지르거나 부르면은 올 수 있는, 그죠? 요러한 부분, 요런 것이 바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간을 하더라도 이놈들이 서로 딴 데 멀리 떨어져서 했으면은 합동범이라는 것을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지금 불과 100m 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그죠? 각자 흩어져 갖고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 시간적, 장소적 접착관계가 있다고 해서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특수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합동을 했다고 보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볼게. 일단 합동범이라는 요거하고 공동정범이라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뭐라고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다. 여기다 제가 타이프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두 개의 가장 차이점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다. 뭐하고 뭐가 공동정범과 바로 합동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다.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성이 있다고 한다. 다시 왜 이러냐 이거. 자,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합동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돌아가서 정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러냐 이거 커서가 4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번 아까 요거 정답 처리 시켰죠 제가,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뭐한다? 바로 성폭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 가늠 위계 추행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기출문제 출력하고 싶은 분은요,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요, 이선주 경찰 공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업로드 해놨으니까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기출이라고 있어요. 우리 네이버 검색에 해갖고, 공기출이라고 하면 거기 기출문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